루나 50조, 권도형, 미 법원 징역 15년 구형. 72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장노아. 종로 뒷골목에서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디지털 문맹, 구닥다리 노인네,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금융계를 뒤흔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범죄자는 절규했고 전 세계 200만 명의 피해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72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복수극, 그 시작을 함께 보시죠.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장노아 할아버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낡은 전파상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하나, 고물 컴퓨터 부품 몇 개, 이게 전부인 가게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바로 평생 친구 박춘식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춘식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에는, 여러분, 손에는 뭘 들고 계셨을까요? 농약병이었습니다. 춘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친구의 손에서 농약병을 빼앗았습니다. 노아야, 나 이제 끝이야. 2억. 내 평생 모은 돈 2억이 다 날아갔어. 춘식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72세 노인이 평생을 모은 돈,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판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악착같이 벌어 모은 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루나 코인이라는 게 있더라고. 젊은 애들이 다 번다고 하길래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2년에 있었던 루나 코인 사태.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화폐가 단 며칠 만에 99% 폭락했던 사건. 그 배후에는 권도영이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고 전 세계 2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춘식이 할아버지였던 거죠. 경찰은 뭐래? 노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경찰? 웃기지. 권도영 그 새끼는 해외로 도망갔다가 겨우 잡혀서 15년형을 받았어. 근데 그게 다야. 돈은 한 푼도 못 찾는데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권도영이 법정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권도영은 대답했습니다. 시장 원리입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 아닙니까? 그 오만한 표정, 그 당당한 태도. 노아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춘식아,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노아야, 무슨 소리야. 법도 못 잡는 놈을 내가 어떻게. 그냥 믿어.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돼. 40년 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춘식이 할아버지를 집으로 보낸 후 노아 할아버지는 전파상 뒤쪽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문이 열리자 먼지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캄캄한 지하실. 노아 할아버지는 손으로 더듬으며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낡은 책상 하나. 그 위에 놓인 컴퓨터. 아니,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구형 기계들이었습니다. IBM 기계식 키보드, 흑백 모니터, 거대한 본체. 1980년대 물건들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키보드의 먼지를, 모니터의 먼지를,
40년 동안 쌓인 시간의 먼지를요. 스위치를 켰습니다. 위잉. 오래된 기계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부팅 화면이 떴습니다. 검은 화면에 녹색 글씨. 깜빡이는 커서 노아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떨리는 손,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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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80년대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프로그래밍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로 지금의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 모든 것을 직접 코딩했던 시대, 0과 1만으로 세상을 만들었던 시대, 그때의 프로그래머들은 지금의 개발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했거든요. 메모리 1바이트도 아끼면서 완벽한 코드를 짜야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대한민국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부기관, 은행, 통신사, 모든 시스템의 기초를 만든 사람. 하지만 IMF가 왔고 회사는 망했고 그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나이 많은 프로그래머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전파상을 차렸죠. 그리고 40년 동안 키보드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친구를 위해, 정의를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트레이스 루트 218.xxx xxx xxx 악세스 포인트 서치. 권도영의 서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있어. 여기 있어. 권도영의 서버. 그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발견했습니다. 뒷구멍을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프로그래머들은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는 능숙합니다. 하지만 기초공사는 부실한 경우가 많죠. 왜냐고요?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하지만 옛날 프로그래머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줄, 모든 글자를 직접 타이핑했어야 했으니까요. 권도영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만한 놈. 기초도 제대로 안 배운 채 돈만 밝히다니. 노아 할아버지는 백도어를 발견했습니다. 뒷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리콰이어드. 생체 인증 필요. OTP 인증 필요. IP 추적 시작됨. 최신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낡은 도스 명령어로는 뚫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제기랄. 할아버지는 눈을 비볐습니다.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노아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계단 아래로 내려온 사람은 할아버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지민아, 노아 할아버지의 손녀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컴퓨터공학과. 할아버지, 밤새 안 올라오셔서 내려와 봤더니 지민은 할아버지 뒤에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권도영 서버 백도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 저 컴공과예요. 이 정도는 알아봐요. 지민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와, 이 코드 순수 어셈블리어로 짜신 거예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짜는데. 지민아,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노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해킹입니다. 불법이죠. 하지만
춘식이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평생 모은 돈 날아간 거. 지민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제 노트북 가져올게요. 10분 후 지민은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RGB 키보드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구형 컴퓨터와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도어로 들어가세요. 저는 최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게요. 둘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40년 경력, 지민의 최신 기술,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에요. 알았어. 딱딱딱딱. 두 사람의 키보드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미친 듯이 흘러갔습니다. 파이어월 바이패스, 석세스, 시큐리티 레이어 1 바이패스, 시큐리티 레이어 2 바이패스, 시큐리티 레이어 3 바이패스. 됐다. 드디어 방화벽이 무너졌습니다. 권도영의 시스템 내부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지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계좌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 권도영이 숨겨둔 비자금이었습니다. 이 돈, 전부 피해자들 돈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돌려줘야지. 하지만 할아버지, 이거 200만 명이에요. 어떻게 다 나눠줘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다 계산했어. 노아 할아버지는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피해액 비율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자, 이제 코드를 씹는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권도영의 이체 시스템에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감지됐어요. 알아, 하지만 괜찮아. 괜찮다니요? 저들은 우리를 해킹으로 생각 안 해. 시스템 버그로 착각할 거야. 정확했습니다. 권도영 측 보안팀의 대화. 뭔가 이상한데요? 그냥 버그인 것 같은데. 레거시 시스템 오류 아니야? 맞네요. 저 오래된 코드 패턴. 요즘 누가 저런 거 써요? 무시해. 중요한 건 아니야. 오만함. 권도영과 그의 팀은 노아 할아버지를 얕봤습니다. 그 오만함이 그들의 치명적 실수가 됐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이다. 노아 할아버지는 최종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Execute on 2024 XXXX 150000 트랜스퍼울 펀드 투 빅팀 리스트 01.csv 트레이스 디서블 로그 딜리트. 완성됐습니다. 이제 지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돈이 피해자들에게 분산되는 겁니다. 성공이에요, 할아버지. 그래, 성공이다. 노아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아. 할아버지의 손이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 40년 동안 쉬던 엔진을 너무 과하게 돌린 탓일까요?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민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협심증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직전이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지실까요? 일단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아. 몇 시지? 오후 2시예요. 2시? 안 돼.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지민아, 3시에. 3시에 실행되게 해놨단 말이야. 내가 직접 엔터키를 눌러야 해. 그럼 제가. 안 돼. 이건 내 지문으로만 인증되게 해놨어. 보안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는 환자복 위에 작업복을 걸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나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춘식이를 생각해봐. 200만 명을 생각해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노아 할아버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건 존엄의 문제야. 우리 세대가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 디지털 문맹이라고, 쓸모없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보여줘야 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만든 세상이라고.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후 2시 50분 노아 할아버지는 다시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파이널 컨포메이션 리콰이어드. 프레스 엔터 투 익제큐트. 타임 리메이닝 000832. 8분 32초.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엔터키를 향해.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움직여줘. 노아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일한 손, 평생 코딩한 손, 주름투성이가 된 손. 한 번만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임 리메이닝 000512. 5분. 타임 리메이닝 000347. 3분. 손가락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같이 해요, 할아버지. 지민아. 할아버지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예요. 둘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72세의 손과 22세의 손. 과거와 미래. 그리고 타임 리메이닝 000003. 000002. 000001. 딸깍.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작은 소리. 그 작은 키 하나. 하지만 그것은 천둥처럼 세상을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 연방법원. 권도영은 변호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15년이면 7년 만에 나와요. 그동안 숨겨둔 돈으로 새 인생 시작하면 되죠. 비서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계좌 확인 좀. 권도영이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뭐야 이게. 화면에는 0달러, 0원, 50조가 단 1초 만에 증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돈이 어디 갔어? 권도영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시간 전 세계 200만 명의 피해자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금되었습니다. 춘식이 할아버지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띠링. 문자가 왔습니다.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억. 그의 돈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춘식이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돈이 돌아왔어. 믿을 수가 없어. 기적이야. SNS는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루나코인 피해자 구제. 해시태그 50조 증발. 해시태그 디지털 정의.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권도영의 50조 순식간에 증발. 미스터리한 해킹. 전 세계 피해자에게 정확히 분배. 현대판 로빈후드. 익명의 해커 화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해커가 누군지. 72세 할아버지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종로 뒷골목. 낡은 전파상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장시 디지털 전파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춘식이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지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쪽에는 최신 컴퓨터들, 다른 한쪽에는 구형 라디오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할아버지, 오늘도 의뢰 들어왔어요. 지민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할머니예요. 3천만 원. 알았어. 한번 봐볼까? 노아 할아버지는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권도영 사건 이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돕기로.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 경찰이 찾아주지 못하는 돈들, 그들이 직접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받습니다. 회수 금액의 1%, 그것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기부합니다.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약 먹고 운동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심장도 이제 튼튼해. 노아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 할아버지, 응? 우리가 한 일, 옳은 일이었을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했다고 생각해.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럴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해.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럼 우리는 범죄자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어. 법을 지키며 춘식이가 죽는 걸 보는 것보다 법을 어기더라도 친구를 살리는 것을. 노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흙과 백만 있는 게 아니야. 회색지대도 있어. 우리는 그 회색지대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오늘도 장시 디지털 전파상은 문을 엽니다. 구형 컴퓨터를 고치러 오는 할아버지, 최신 스마트폰을 사러 오는 젊은이, 모두 환영합니다. 하지만 가끔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럴 때면 노아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디지털 문맹,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 지금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지금 여러분이 사는 디지털 세상, 그 모든 것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도구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과 일,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노아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 경계를 지킵니다. 72세의 나이로,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정의는 이긴다는 것,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만약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만약 여러분도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종로 뒷골목을 찾아보세요. 장시 디지털 전파상, 오래된 간판 아래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을 겁니다. 72세 해커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재벌의 서재였습니다.